자, 질문하세요. 질문. 원래 항상 질문은 범위 상관없어요. 앞에 거 질문은 상관없고 밀린 거에도 상관없고. 75원. 네. 775 앞에 보자. 775 어디 보자. 자, 775 봅시다. 775번. 자, 보자. 775. 자,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AB와 AC의 길이가 같대요. 그지? 그리고 여기서 형 BD의 점 여기가 D가 되는데 여기가 9고 여기가 21이래요. 이때 선분 AB와 AD의 길이 AB와 AD. 자, 지금 미지수가 AB와 AD죠? 그럼 여기를 X, 여기를 Y로 볼까? 여기도 X겠네. 그래서 AB와 AD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 X, Y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합니다. 지금 내가 고2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내용이 고등에 밥 먹듯이 나오는 가장 많은 내용이 중학교 2학년 거야. 이게 중3거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별로 없다고 해도 다시 환기를 시켜주면 그래도 웬만큼 해. 왜냐면 최근이잖아. 근데 이제 희한하게 중2 때부터 다들 공장 초기화를 한 것 같아. 중1 거 크게 이제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영수가 원래 허리야, 허리. 그때가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하 내용은 이제 이 고등수학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개념을 탑재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지. 뭐예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 정의잖아. 그치? 그러면 개념을 탑재해야 되는 게 반드시 뭐야? 이게 중2 때 강사한테 좀 제대로 꼼꼼하게 배웠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없어. 근데 강사가 실력이 되게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애들이 이것만 기억을 해. 아니면 배우는 애가 빠가던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있잖아, 결과물이야. 결과물.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결과물이 나온 거죠? 바로 이거죠. 꼭 이등변 삼각형 배울 때 맨날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게 뭐야?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 2등분 한다는 거지? 그거야. 요거야. 얘를 수직 2등분 한다 이거거든. 그런 성질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예요. 이게 고등에서도 그대로 나와. 지금 고2 애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대수할 때 맨날 이래. 지금 상학함수 들어가면 애들이 맨날 이거를 못해. 그러니까 틀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이등변 삼각형 나왔지? 그러면 그냥 하나야. 꼭지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한다고요?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 이거 하나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변이 지금 길이가 30이죠? 그럼 수직 2등분 하면 가까이 길이가 나오지? 15. 그리고 여기 길이가 6이겠지. 그죠? 이겁니다. 파악됐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지?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일 거야.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연립방정식인데 자연수 조건이 나왔지? 그럼 얘는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아까 우리 했잖아. 연립방정식 우리가 배운 개념. 이렇게. 이거 뭘 것 같아? 무슨 방정식? 부정식. 그래. 왜냐면 이 부정방정식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곱을 할까요? 네, 풀렸어요. 상관없어요. 이때 XY가 만약에 실수라고 하면 이거 해가 몇 개야? 무수히 많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XY를 자연수라고 해주면 몇 개가 돼? 특정이 되죠? 1, 2, 2, 1 이렇게. 그래서 항상 부정방정식은 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식 만듭시다. 요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이제 몇 학년 거야? 중학교 3학년. 3학년 거. 왜? 이거 직각삼. 이거 맨날 피타고라스 노래를 부르도록 했지. 그치?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x제곱에서 15제곱 뺀 거 그게 뭐죠? 바로 요 높이 제곱이죠. 그거는 이 길이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 뺀 거랑 같죠? 맞습니까? 얘입니다. 얘.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하면은 뭐야? 이제 요거 자기가 암산력이 좋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네, 합차전개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 그럼 요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자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식이 더 안 나와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면 자 이제 됐지? 그죠?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은 결국 이게 되는 거죠. 3의 세제곱인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자 소인수 분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거 자연수지. 그 다음에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자연수예요. 왜 자연수냐면 여기 변의 길이 보세요. 변 길이 보면 지금 x가 y보다 크죠? 그지? 지금 삼각형 ABD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x입니다. 왜 x죠? 그렇게 보여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텐데 좀 더 꼼꼼히 보면요 다 배운 건데 사실은 간략하게 배우고 넘기고 막 문제만 푸는 위주로 하니까 이렇게 돼. 지금 보면 삼각형 ABD가 둔각삼각형이거든? 그럼 둔각이 D지. 이 D와 마주보는 이 변이 제일 긴 변이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의 크기가 제일 작은 A 있지. 이거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얘가 제일 작겠죠. 사실 이런 원리거든.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다 이게 배운 거야. 얘네 배운 건데 계속 이제 시험 문제를 문제풀이 위주로만 계속 하면은 이런 게 되게 까먹게 돼요. 사실은 개념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야. 자 이제 풀면 돼. 자 요거야. 예, 두 개.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잔수의 곱이 요거잖아. 이제 짝을 찾으면 되죠. 그럼 짝을 찾읍시다. 지금 여기서 당연히 이놈이 얘보다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찾으면 돼. 자, 찾으면 돼. 해볼까요? 자, 짝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먼저 요거를 잘 파악해보면은 27, 7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 맞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9로 하면 여기는 21인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하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9, 7에 63.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189. 그 다음에 1 이렇게 4개.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방정식을 푼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x, y가 자연수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나옵니다. 이게 쉽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이지? 고차방정식인가 연립방정식인가 이거부터도 일단 파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돼야 여기서 끝나. 만약에 이거는 부정방이 아니라 당연히 미지수가 2개니까 식도 2개 나야 돼. 그거에 꽂히면은 죽어도 식이 안 나오거든. 그럼 못 풀어. 그래서 이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죠. 자, 또 질문하세요. 질문. 갔다 오세요. 자, 질문하세요. 또. 질문하시고 아직 다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다현아 수행 끝났냐? 이번 주까지야? 와, 오래가네. 본고는 끝났어, 수행? 언제까지야? 근데 한두 개 남았어. 어휴. 자, 계속 밀린 거는 토요일까지 계속 하세요. 네. 지금 질문하시고 또 질문 있는 사람은? 마저 토요일에 질문 받을 테니까 앞부분에 범위 상관없으니까 질문하세요 또 그때. 그리고 잠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오늘 진도
후다닥 나갑시다. 후다닥. 그래서 저 시간에 조합을 쭉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할게, 자, 또 바이블에서도 질문 있으면 해보시고, 바이블에서도 질문 있으면 해보시고, 바이블 응. 13원 잠깐만. 아따 씨. 아 오늘 씨 되게 덥네 진짜. 이제 슬슬 열기가 올라오는 거야. 아유 잠깐만. 아우 씨. 너 어떤 거? 몇 번? 13원인데 10단. 이거 페이지가 아 393쪽 393. 393에. 15번인데 네, 합시다 이제. 근데 이거 그거 와 씨. 하나만 푸는 거 말고 다른 게 어떻게 해요? 뭐 이거 하나하나 다 해야지. 그거 말고 뭐 이거 근데 할 때는 일일이 다 이렇게 다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정사각형이니까. 아 정다각형이라고 해. 그럼 하나하나 다 한다.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게 맞긴 하는데 정다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렇게 나눠서 구하지, 그치? 그렇게 해서 패턴을 찾겠지. 그거예요. 정다각형이니까. 직다각형이면은 다른데 이게 정다각형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게 지금 경우의 수 문제지. 여기 경우의 수 파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다 구하는 게 원래 기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확통 이제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머릿속에 탑재되는 개념이 빠짐없이 꼼꼼하게야. 예, 빠짐없이 꼼꼼하게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다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나는 제대로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꼭 빠져있거나 중복돼 있거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확통 되게 싫어합니다 할 때. 자 일단 오늘 좀 조합 마무리 합시다 이제. 네, 토요일까지 잘 풀어보세요. 맞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전 시간에 조합의 이제 개념을 했고 유형까지 풀어봤죠. 오늘 하는 게 이제 조합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예제로는 10번인데 자 다시 페이지 우리는 421페이지를 할게요. 421페이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제목이 분할과 분배 이런 거 나와있죠. 이건 진짜 기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진짜 졸라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확통 문제 풀 때 요걸로 이용해서 푸는 스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분할 분배. 이게 근데 고1 때는 잘 몰라.
근데 이게 고2 때 본격적으로 확통 과목을 공부해봐야지 알게 돼요. 그것도 되게 쉬운 문제 풀면 몰라. 근데 이제 모의고사로 치면 4점짜리 난이도 문제들 풀 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뭐가 막 정리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이제 칠판에서 우리 같이 보면 이해하면 돼요. 책에도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분할을 배울게요. 분할을 배울게요. 분할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이제 A, B, C, D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이제 이 네 사람은 있지 두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를 구해보자. 두 묶음이야. 그러니까 두 집단. 알게? 됐지? 야, 그러면 일단 두 집단으로 나눌 때 일단 각각의 집단에 들어갈 인원수부터 일단 정해야겠지. 그냥 막 나누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명확한 기준을 갖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을 갖고 구하셔야 돼요. 명확한 기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만약에 A, 그다음에 여기 B, C, D,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 A, C, B, D 이러지 말라고. 이 기준 없지?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두 묶음으로 이제 나눌 때 일단 들어가는 인원수부터 먼저 정해야겠죠? 자, 그럼 정해볼게. 먼저 한 묶음에는 일단 한 명. 그 다음에 다른 묶음에는 3명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맞냐? 그 다음에 어때? 인원수와 함께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약간 이제 우리가 콤마를 써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각각 다 구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랑 이걸 다 해보세요, 한번 지금. 자, 이런 거죠. 여기가 A면 여기는 B, C, D. 이런 식으로 다 구해보라는 얘기야. 해보세요. 여기가 A, B면 여기가 C, D.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 구해보세요, 한번 지금. 경우에서 원래 항상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요게.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떻게? 자, 되죠?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한번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B, A, C, D. 그 다음에 여기는 C, A, B, D. 그 다음에 여기는 D. 그 다음에 B, A, B,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지. 4명 중에 여기 들어갈 사람을 먼저 고르겠지. 그 경우의 수가 41이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제 남은 3명 중에 3명 넣으면 되겠지. 어차피 이건 한 가지겠죠, 결국엔. 반대로 만약에 자 이거부터 여기에 먼저 들어갈 사람을 골라. 그지? 그게 뭐야? 43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 여기에 골라. 어때요? 이거나 동일하죠,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맞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단해. 얘는 그냥 41 곱하기 3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해봤죠? 자, 이거 몇 가지 나와요? 하니까? 몇 가지 나오세요? 이거 6이 아니라 3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두 묶음으로 나누는 거지 이 묶음이랑 이 묶음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자, 여기 보시면 A, C, B, D 됐지? 그 다음에 A, D, B, C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밑에 또 썼을 거야. 그 쓴 걸 잘 보세요. 자, 쓴 거는 잘 썼습니다. 자, 먼저 B, C를 해볼게요. A, D지. 그 다음에 B, D. A, C죠?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A, B지.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단순히 두 묶음으로 나누는 거지 여기가 1반 여기가 2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나누기만 한 거지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동의하세요? 위치 상관없다고. 왜냐면 지금 1반 2반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자 볼게요. 지금 어때? 이거 두 개 같지? 이거 두 개 같지? 같지? 그 말은 뭐냐면 자 단순히 얘를 만약에 아까처럼 4명 중에 여기에 2명을 집어넣는 경우를 구해.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남은 2명 집어넣는 경우 구해. 이거 몇 가지야? 6가지지? 근데 우리가 실제 이거 구해보니까 몇 가지 나와? 3가지지. 왜냐면은 지금 파란색 친 것들끼리 지금 보시면 지금 순서를 바꿨지 얘네랑. 그게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거야. 정확히 얘랑 줄 서는 게 중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3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묶음에 들어가 있는 개수와 같죠? 이 개수가 같은 것만큼 줄 서는 게 중복으로 치기 때문에 이걸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분할이에요. 분할. 이게 뭐냐면 A, B, C, D 4명을 서로 두 묶음으로 나눌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각 묶음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 그럼 정했지? 그럼 각각 구하면 돼 경우의 수를. 여기는 4가지. 그 여기는 아까 구해봤죠? 3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2개를 더하면 총 나누는 경우가 7가지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분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좀? 분할이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6명 있지? 여러분 6명을 3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3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세요. 6명이야. 3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럼 먼저 뭐부터 정하라고요? 3묶음에 들어갈 인원수부터 먼저 정해야 되죠? 그제? 그걸 정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 방식으로 구하시면 된다고. 그걸 하면 돼요. 자,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잡아줄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명을 3묶음을 한다고 했지? 그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이제 자, 각 묶음에 들어갈 인원수부터 정하는 겁니다. 그럼 3묶음이니까 일단 4명, 1명, 1명 들어갈 수 있지. 그 다음은 3명, 2명, 1명 들어갈 수도 있지. 마지막 몇 명? 둘 이렇게. 더 이상은 나오질 않죠. 됐지? 자, 이제 하나씩 배울게. 먼저 6명 중에 여기에 4명 들어가야 되지. 그 경우수 몇 가지? 6시사. 그러면서 동시에 남은 2명 중에 1명 여기 들어가야 되지. 2실. 마지막은 그냥 이걸 거. 근데 보세요. 여기에 B, C 들어가는 거랑 C, B 들어간 거 어때? 동일하지? 얘는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자리 구분하지 않습니다. 분할은. 그러니까 결국 얘를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해보세요. 여기 쭉 한번 구해봐. 자, 그래서 이제 15가지. 한번 쭉 구해보세요. 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묶음하는 사람 수가 같으면 나눠요? 아직도 여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지금. 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여기에 B, C 쓴 거랑 C, B 쓴 걸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지. 네. B와 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얘랑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팩이지. 네.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눈다고. 그 말인 거예요. 네. 왜 우리 조합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가 5P3이지. 네. 근데 조합이 뭐였어? 뽑아가지고 얘네 배열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배열한 거만큼 중복돼 있잖아. 그럼 나누지. 그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뭐야? 6명 중에 여기 들어갈 3명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3명 중에 남은 거 2명 들어가고 고르시고, 여기는 뭐야? 1명.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인원수가 모두 다르지. 그러니까 중복의 여지는 없지. 그래서 결국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써요. 얼마입니까? 60. 됐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 여기 뭐야? 예제. 그 다음 뭐야? 아 62. 그 다음 뭐야? 이거지. 여기 이 C는 그냥 1이겠죠. 근데 보세요. 이거 인원수 다 같네? 그럼 뭐야? 3팩으로 나눠주자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 A, B, C 순으로 쓰는 거랑 B, A, C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야? 요 세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즉 줄 서는 경우가 중복돼 있다는 얘기야. 분할해서 고려하지 않으니까.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래서 총 합은 얼마요? 자, 6 맞냐? 6, 이거 15죠, 15. 총 합은 90이에요. 항상 이거 90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분할. 알았지? 그러면 이제 분배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이거야. 이 문제가 6명을 세묶음으로 나눠서 아니면은 요거 문장을 생략해. 그러니까 이걸 생략해서 6명을 A, B, C 세 반에 배분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바로 분배예요. 6명을 세 반에 배분해라. 그러면 먼저 1번 해야 될 게 뭐야? 세 집단으로 나누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 분배를 시키겠죠? A, B, C에.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집단으로 나누는 게 지금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 그리고 A, B, C에 분배를 하는 게 뭐야? 이게 분배야. 자, 그러니까 먼저 세 집단으로 분할했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세 반에 분배를 하면 돼. 그럼 그게 몇 가지야? 네, 이게 선택이죠. 그러면 이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도 지금 세 집단 나눠졌죠? 세 집단 나눠졌지? 세 집단 나눠졌지? 그 경우의 수가 총 90가지라고. 그 세 집단 나눠진 거 어떻게? A반, B반, C반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줄 세우는 거니까 3패이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540. 그래서 분할과 분배라는 게 뭐냐? 먼저 분할을 기본 전제로 한 다음에 집단으로 나누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분배를 시켜주는 게 바로 분할 분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거기 423페이지 옆 페이지 보면은 5번 문제 있죠? 5번 개념 체크 5번. 자, 지금 해보세요. 답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다 됐다 5번까지 했으면 이제 오늘 할 예제 10번을 보면 돼요.
다 된 사람은 이제 예제 10번 봅시다. 예제 10번 문제 읽어보세요. 잠깐만 있어봐. 자, 볼게요. 이제 예제 한번 보자. 자, 먼저 보면은 1번 남자 4명과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면 돼. 자, 일단 남자 4명, 여자 3명, 4명 있는데 여기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 3명, 여기서 여자 2명을 뽑는 거죠. 이제 뽑으니까 조합이지? 그래서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남자 2명과 남자 3명, 여자 2명 뽑는 사건 동시에 발생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대? 뽑아서 어떻게 한대요? 일렬로 세운다고 했지? 그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5팩이죠. 얘네들은 왜 다 곱해요? 다 동시 또는 연달아 발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일단 A, B 뽑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 중에서 일단 2명 뽑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제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때 A, B를 이웃한다고 했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 이웃하는 집단 하나로 보라고 했지. 그럼 전체 몇 명이야? 하나, 둘, 3명이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하는 집단도 줄 서는 경우를 계산하시라고 했죠. 그럼 끝이에요. 됐지? 자, 옆 페이지 유제 있죠? 자, 풀어봅시다. 자, 유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보세요. 유제 1, 2, 3.
연습장 없어? 잠깐 줄게. 연습장을 갖다 줄게. 자, 자 이거 예제는 뭐 간단한 예제입니다. 네, 뽑아서 배열한다. 원래 경우의 구할 때 기본은 항상 뽑아서 배열. 그러니까 조합이 먼저, 그 다음에 배열은 순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렬은 이거 뭐 씨. 곱셈 빼고는 그냥 다 그냥 단순 계산인데 이거. 곱셈 그냥 기껏 하자면 K1m 정리. 요거 빼고는 없지 뭐.
자, 어때요? 나옵니까? 뭘 그렇게 폰으로 찾아보고 있어? 응? 답 찾아오길?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제 질문 가자. 요거 하고 쉬었다 합시다, 이제. 자, 1번, 11번. 자, 이제 도형계수가 이제 관련해 나오는데, 뭐냐, 도형은 이거예요. 지금, 자, 그림 보면은 반원이 있지? 반원에 이렇게 점이 8개 있어요. 오케이? 자, 합시다. 먼저 1번.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계수. 자, 볼까? 일단, 지금 점이 8개 있지?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래서 점 2개를 선택하면은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만약에 여기 이 점이 1번, 2번이야? 그러면 내가 1번, 2번을 먼저 1번 다음에 2번 뽑아서 직선을 만드나? 2번 그 다음에 1번 뽑아서 직선 만드나? 어때? 동일하죠? 이건 무슨 말이야?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8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일단 직선을 만들어져요. 동의하세요? 근데 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점 이상, 여기 지금 점 5개가 동일 직선상이 있지. 그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2점과 2점 뽑아서 만든 직선 이거죠. 그 다음에 2점과 2점 뽑아서 만든 직선도 이거지. 중복돼 있지. 따라서 이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만드는 거는 중복이니까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건 더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요, 자, 지금 여기 점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다 중복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직선 1개는 만들어지고 있지. 그런데 그 1개는 만들어지는데 다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는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이제 삼각형 개수예요. 삼각형. 자,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 필요하죠? 3점만 뽑으면 결국 하나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점이 8개니까 일단 3개 뽑으면 만들어지긴 할 텐데, 여기서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 있지? 어디에서? 요 점 5개 있지? 이 점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어때요? 동일 직선상이니까 절대로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빼면 됩니다. 얘는 위에랑 다르게 위에는 이거 1개 더 해줬잖아요. 밑에는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알겠지? 절대 안 만들어지거든. 위에서는 여기서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것까지 다 뺀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더 했지만 밑에는 절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옆에 이제 유제 있죠? 유제 풀어봅시다. 네, 1번, 2번, 3번 풀어보시고, 네, 다른 사람 쉬었다 합시다.